휴일 아침, 창문을 열자마자 마당을 가득 메운 잡초가 눈에 들어옵니다. 날씨는 맑고 하늘은 높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옵니다. 여보, 오늘은 쉬는 날인데 잡초 좀 뽑아줄 수 없을까? 남편은 허리에 손을 얹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다음에 하자. 그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장면입니다. 잡초는 몇 날 며칠만 지나도 키가 자라 있고 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 더욱더 빠르게 뿌리를 내립니다. 힘들게 뽑아도 금세 다시 자라나는 끝없는 반복. 몸은 점점 지치고 마음까지도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함께 웃으며 흙을 만지고 꽃을 심던 그 마당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당기고 흙 묻은 손을 씻을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마당은 점점 발길이 끊기고 창문 커튼은 자주 닫힌 채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만약 힘들게 잡초를 뽑지 않아도 깨끗한 마당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약품이나 기계가 아닌 몸과 환경에 부담 없는 간단한 방법이라면 오늘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해답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78살의 김영수 씨와 75살의 아내 박미자 씨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손수꽃을 심고 상추나 고추 같은 작물을 키우며 작은 마당을 아끼고 가꾸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들이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반나절도 거뜬히 허리를 굽히고 흙을 만졌지만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에 통증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잡초를 뽑는 일이 가장 힘겨웠습니다. 하루를 잡초 제거에 써버리면 다음 날은 아예 몸이 움직이지 않아 약을 바르고 찜질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 박미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같이 웃으며 잡초도 뽑고 흙을 만지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마당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와요. 잡초를 그대로 두면 마당이 금세 지저분해지고 애써 심은 꽃들은 그늘에 가려 시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까지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게다가 어느 날 이웃 주민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김영수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요즘은 마당 손질 안 하시나 봐요? 악에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 김영수 씨는 괜히 변명도 못하고 머쓱해졌습니다.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잡초가 자랄 때마다 부부는 같은 대화를 반복했고 마당은 점점 손길이 끊어진 채 방치되어 갔습니다. 그 마당은 한때 계절의 변화를 느끼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창문 너머 외면하고 싶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작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점심 식사 후 거실에서 지역 정보지를 펼쳐보다가 한 기사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약품 없이 잡초 걱정 없는 마당 만들기. 광주의 이성준 씨 이야기.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넘기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진 한 장이 두 사람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풍경. 마치 공원처럼 정돈된 그 모습은 우리 마당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광주에서 오랫동안 도시공원 관리를 담당해온 75살의 이성준 씨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고향 마을로 내려와 자신만의 노하우로 마당을 가꾸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약품이나 기계가 아닌 인공모래를 활용한 방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성준 씨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모래가 아닙니다. 수분을 빠르게 흡수해서 잡초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줘요.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양한 크기의 화분과 공간에
인공모래를 직접 실험해보며 효과를 증명해냈고 마당 전체에 모래를 깔아 잡초 없이도 깨끗한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다 읽은 후 김영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볼까? 박미자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품도 아니고 힘도 덜 든다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마당을 다시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인공모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이 있었고 가격도 생각만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25kg 한 포대가 약 6,000원 선. 마당 전체는 무리지만 일단 작은 구역부터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성준 씨의 조언처럼 1제곱미터에 약 4포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고 부부는 우선 마당 입구 쪽 2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에 인공모래를 깔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택배로 도착한 인공모래를 들고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마당에 나섰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작은 삽을 이용해 모래를 펼치고 고르게 펴바른 뒤 물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자 평소에는 잡초가 자라던 자리에 단정하고 깔끔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박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처음 며칠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 자라려나? 그러나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느새 풀씨가 올라오고 벌레가 날아들 자리인데 인공모래를 깐 부분만큼은 아무런 변화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마당, 흙을 털지 않아도 되는 손. 두 사람은 그 변화를 조용히 반기며 이건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당의 또 다른 구역에도 인공모래를 조금씩 깔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겐 마치 마음의 짐이 하나씩 사라지는 듯한 가벼움이 찾아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공모래를 깐 공간이 점점 늘어나자 김영수 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시도했던 여러 방법들과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마당을 지키기 위해 여러 수단을 써봤지만 어떤 것도 완벽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드칩이나 낙엽을 깔아봤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장마철이 되면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겨서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초 방지 매트를 깔아보았지만 설치가 어렵고 구불구불한 마당에 딱 맞게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틈새로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틈을 뚫고 올라오는 잡초는 더 질겼습니다. 한 번은 전문 업체에 맡긴 적도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깨끗해지는 건 좋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넓은 면적을 한 번 정리하는 데만도 10만 원 가까이 들었고 몇 달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비용과 체력, 시간을 들였지만 마음은 늘 지쳐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모래는 정말 달랐습니다. 작업은 단순했고 비용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손으로 마당을 가꿨다는 성취감이 부부에게는 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래를 깔아가며 다시 마당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미자 씨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마당이 부담이었는데 요즘은 다시 정이 붙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법은 힘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 같아요. 이처럼 인공모래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두 사람의 일상에 작지만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하면서 김영수 씨 부부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었고 예전처럼 작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마당 보는 게 괴로웠는데 요즘은 마당부터 보고 웃게 돼요. 그 말에 박미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입니다. 꽃이 피고
풀 대신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을 무리하게 굽히는 일이 줄어들면서 허리 통증이 줄고 일어나고 앉을 때의 불편함도 훨씬 덜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부부는 다시 저녁 산책을 시작했고 주말마다 마당 한 구석에 새로운 꽃이나 채소를 심어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웃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친구가 요즘 마당이 참 깨끗하고 예뻐졌네요. 관리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묻자 김영수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이랄 것까진 없어요. 조금 생각을 바꾸고 덜 힘들게 사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 말에는 오랜 시간 풀과의 전쟁을 치러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잡초가 사라진 마당은 단순히 깨끗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의 마음이 쉬는 공간, 그리고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김영수 씨 부부는 인공모래를 마당 곳곳에 활용해보며 마치 퍼즐을 맞추듯 자신들만의 정원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당의 용도, 햇볕의 양,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 꽃이 자라는 장소, 이 모든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전체를 해결하기보다 각 공간에 맞는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입구 쪽에는 인공모래 위에 자갈을 덮었습니다. 이 조합은 모래가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보행 시에도 미끄럽지 않아서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꽃밭 주변에는 우드칩을 얇게 덮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잡초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면서도 토양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부부의 마당은 보기에도 좋고 유지하기도 쉬운 생활형 정원으로 변화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박미자 씨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 말에 김영수 씨도 웃으며 덧붙입니다. 정원은 결국 우리 삶의 일부니까요. 몸에 맞게, 마음에 맞게 가꾸는 게 맞는 거죠. 이처럼 인공모래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수 씨 부부의 마당은 단지 잡초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여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몸을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도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있는 정원. 그 정원이 두 사람의 일상에 작은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단순한 정원 관리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나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지혜롭게 일상을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인공모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갈이, 또 어떤 이에게는 우드칩이나 방지 매트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 몸과 삶의 방식에 맞게 선택하고 조합하는 것입니다. 잡초와 싸우는 삶이 아닌 잡초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원을 가꾸며 겪은 경험이나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나이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은 더욱 풍요롭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당에서 잔잔한 웃음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